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77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79일차입니다. 네. 오늘도 역행자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이제 기브앤테이크 조금만 더 읽고 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밌고 요새 책이 야, 이게 재밌는 책들이 진짜 많구나. 읽다 보니 이제 막 책에 더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가르늦게 60 다 돼서. 그래라도 어딘가 싶어요. 다음 생에는 책을 좀 더 어릴 때부터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바램을, 네. 아, 종소리 계속 나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아, 스텝이 또 계세요. 그리고 제가 방송, 종소리를 안 껐더니 종소리 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효부님. 네, 스텝님이 계셔요. 고마워요. 아, 웃겨라. 너무 웃긴다. 그쵸? 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역행자 28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중간에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글을 읽다 보면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지만 막상 적으라고 하면 막막할 것이다. 글을 읽고 그때그때 메모를 해서 적어둬라. 그리고 안 그러면 블로그에다가도 얼른 적는 습관을 좀 들여라. 이제 그렇게 짧게 짧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습관은 없거든요. 적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적다가 적자 생존, 적어야 생존한다. 그래서 적자 생존해서 옛날에는 엄청 적었어요. 근데 25년 전에는 막 적었거든요. 근데 그 의식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은 적는 거, 손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의식의 장이 기록이 돼서 선생님한테 주의를 집중하는 거. 이 집중해서 의식에 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의식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들어보고 정리하고 무엇을 들었는지 정리해 보는 거는 내 뇌에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안 적다 보니까 요새는 그냥 안 적고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그냥 적을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휴대폰으로만 대충 이제 간단하게 적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한번 적는 거를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 책을 읽고 정리하고 뭐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시네요. 자청님께서. 예. 글을 쓰다 보면 빈약한 정보와 논리를 스스로 채우려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최상의 학습을 하게 된다. 글로 정리를 하면 정보가 장기 기억화되어 응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화된다. 지식을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글쓰기를 할 때 뇌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뇌 세포가 증가하면서 지능이 향상된다. 난 주로 블로그에서 글을 쓰지만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본인이 원하는 매체에 글을 써두자. 어디든 매체에 글을 써두자. 그래서 몇 개월이나 1년 뒤 혹은 10년 뒤에 자신의 글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복습할 수도 있다. 나는 종종 과거에 있었던 책을 복습하고 싶으면 수년 전에 썼던 책 리뷰 글을 펼쳐본다. 책을 다시 읽지 않더라도 3분 만에 복습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진짜 억만장자 되는 비결인가? 이걸 책을 읽고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그게 그렇게 재밌네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책을 읽었던 기억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보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날 때는 이렇게 리뷰를 적어 놓으면 3분만 해도 내가, 아, 맞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갖고, 아, 이런 책을 읽고 적는 습관, 이런 것들도,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참 좋은 거 해야 될 것들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네. 또 볼게요. 혹여나 글쓰기가
막막하다면 체험판, 초사고 글쓰기를 검색해 PDF를 무료로 다운받자. 이것만으로도 무슨 글을 써야 할지 감이 올 것이다. 자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13년 전에 쓴 글이 궁금하다면 자청 블로그 네이버.com smjsomang에 접속해보자. 제가 블로그에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그 자청님이 이렇게 써놓고 했던 거 어떻게 쓰지? 궁금한 거예요. 블로그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청님이 쓴 글들 있죠. 요약해 놓은 것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친구 추가하고 네. 그래서 구독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러면은 요령을 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배워볼 필요가 좀 있겠죠. 예.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네 번째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고 돈을 벌고 있지만 오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고 계세요. 예, 볼게요. 이제까지 말한 책 읽기, 유튜브 영상, 시청, 글쓰기는 혼자만의 싸움이다. 이제 유전자의 오작동을 역이용할 차례가 됐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넘어 유료 온라인 강의에 뛰어들어야 한다. 유료 온라인 강의에도 뛰어들고 무료 온라인 강의를 넘어서 무료에서 유료로 네, 유료에서 또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면 아무래도 매몰 비용이 생기게 된다. 나는 투자 혹은 사업 강의에 돈을 쓴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무의식적으로 사업과 투자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련 영상을 보게 되고 자료를 찾게 된다. 이른바 뇌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강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하다. 뭐든 배울 때 돈을 좀 써야 하는 이유다. 배울 때 돈을 좀 써야 하는 이유. 아무래도 어, 돈을 넣기 때문에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지면은 뇌가 자동화로 더 움직이게 되고 더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업도 최소한의 그 4시간 반 동안 깊은 상담까지도 다 가능한 그 시간에 한 번은 2만 5천 원. 그죠? 한 번, 처음 듣는데 한 번은 들을 수 없지만은 어, 이게 수업료를 4시간 반 동안 받는 수업료잖아요. 엄청 싼 수업료죠.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시니 진짜 돈을 투자했을 때와 조금 받았을 때와 점점 늘어진 거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냈을 때, 내가 돈을 내고 듣는 수업이다라는 거랑 그 자세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정보를 얻는 것 또한 정보를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하고 뭐든 배울 때 돈을 좀 써야 하는 이유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딱 50만 원 정도만 투자해 보았으면 한다. 나 또한 이런 강의를 찾을 때마다 돈 버는 법을 배우려고 돈 내는 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심지어 창업 강의로 역대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람 중 하나임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나는 이럴 때마다 20여 만 원의 투자가 수천만 원의 이득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 기대값에 베팅하자. 확률 게임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결제하곤 했다. 오프라인 강의도 찾아다녀야 한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려면 반나절은 비워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강의에 가면 자신과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 그죠? 강의에 가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그러고 결제도 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 두 가지가, 그죠? 두 가지가 되면은 너무 굉장히
그래서 선생님께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왜 온라인으로 또 만나야 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같이 존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도 찾아다녔고, 오프라인 강의를 찾으려면 반나절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려면은 반나절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듣는 시간도 있죠?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강의에 가면 자신과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 자신과 같은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쵸? 이때 발동하는 유전자 오작동이 우리에게 이롭다. 유전자 오작동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함께 만나면 그 부분들이 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좀 상쇄가 되죠. 아,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듣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 에너지 장이 있어요.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관심 분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오작동,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이롭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정체성 만들기와 크루지를 역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남편은 먼저 가 있었고 우리 큰 손녀가 방학이라서 너무 신났죠. 그래서 방학이라서 이제 갔다가 뭐 며칠 수요일 날 저녁에 수, 목, 금, 토, 일. 아이고 4박 5일을 하고 왔네요. 4박 4일이에요. 밤에 갔으니까. 근데 자다가 깨가지고 할아버지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좋아서 있잖아요. 밤에 안 깨거든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손이었다니. 온 몸으로 놀아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그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운전하고 갔는 게 저희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수업을 좀 더 또 듣게 화요일 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좀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 좀 시켜서 갈래 그랬더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런 믿음은 딱 있는 거예요. 좀 더 뭔가 한 번을 듣더라도 듣다가 어 조금 더 듣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서울에 가서 듣고 나면은 벌써 그날 오후에부터 저희 며느리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다스럽고 목소리가 밝거든요. 그 질문에서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그 그런 포인트를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표해서 그런 걸 이제 저거 언제 어릴 때 언제 그랬는지 찾아서 발표해라 그랬는데 수업을 참여하고만 그렇게 와도요. 달라요, 에너지가.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수다를 쓰는데 톤이 달라지고 저한테 또 이제 선생님이 질문해 보라고 시어머니지만 질문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실 거다. 그래서 그런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기에 관련돼서도. 아기들한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옷이 노래. 그 노란색으로 막 하다가 옆에서 빨간색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은 저한테 만약에 반응이 있어서 그러면은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얘는 노란색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요. 무엇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 노란색 좋아하는 노란색을 몰라요 아직 얘기가. 빨간색인지 몰라요. 어른은 알잖아요. 어른이 믿고 있는 것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른이 믿고 있는 것을. 그래서 얘는 뭘 좋아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뭐, 애기한테 어떻게 뭘 아는 거 아니지 않냐. 어떤 장난감을 그러니까 그 장난감의 에너지 있잖아요.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소리. 아직은 잘 모르니까 소리로 인식을 하죠. 소리, 반응, 에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 뭐 이런 거에 반응을 하거든요. 막 재밌게 신나게 놀아주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에 반응만 하지, 아직은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색깔을 본다든지 뭔가 생김새는 있죠. 엄마를 잘 알죠. 요새는 보니까 저희 딸의 둘째 있잖아요. 벌써 그, 흐흐흐흐흐 하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막 완전 빨리 엄마 알아가지고 엄마한테 가고 싶어가지고 애달아서 흐흐 하는 거 있잖아, 애기들. 엄마 보면 이제 아 얘가 이제 엄마를 확실하게 근데 또 엄마가 사라지고 없어도 그다 울지는 않아요.
근데 찾지는 않더라고요. 나가서 없어질 땐 찾지, 워낙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 옆에 진득하게 이렇게 붙어 있지를 못해요. 아침에 어제도 8시에 나가더라고요. 데모난다고. 아침 8시. 아침 8시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난다고 가고 아침부터 이렇게 데모를 하더라고요. 근데 데모나면서 뭐 나갔다 또 들어와서 뭐 오전에만 하고 짧게 오고 이제 오후에는 또 그러던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기가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들, 우리 그대로 내가 믿고 있는 걸 그대로 아, 얘는 이런가 봐. 얘는 노란색 좋아하나 봐. 뭐 좋아하나 봐. 아, 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른의 수준에서 신념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신념을 넣는 거죠. 신념을. 그래서 믿음을 넣어주는 거죠. 그게 믿음이 커서 이제 내 믿음이 돼버려서 언제 세뇌가 됐는지도 모르게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어제도 뭐 그런 관련돼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애기는 아무것도 아직 모른다. 예, 그 에너지에 반응을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할머니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꾸 할머니 듣다 보니까 저렇게 생긴 저런 에너지가 할머니구나라는 거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한 번만 갔다 와도 엄청나게 달라진 게 표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또 중간중간에 또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여기 와서 또 발표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고 또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지 또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운전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 번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 그냥 줌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게 있고 온라인에서 듣는 게 있는데 직접 갔을 때 또 다른 거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을 듣는 것보다 두 번이 듣는 게 틀리고 그런 차이점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막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장점들도 굉장히 많다. 시간을 많이 빼지만 장점도 많다. 그렇죠. 시간과 돈이 들어요. 차비도 들고요. 시간도 들고요. 그런데도 그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예. 또 볼게요. 두뇌는 내가 속한 집단이 따르는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긴다. 두뇌가 내가 속한 집단이 따르는 생각을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가치를 또 느낀다는 거죠, 두뇌가. 오프라인 경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경매 강의를 들으러 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다. 또한 그 집단 안에서는 경매를 잘하는 사람을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저절로 경매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높아진다. 경매 책 한 권을 읽으면 무의식이 약간 변화하지만 집단 무의식에 조정되면 변화가 훨씬 쉬워진다. 집단 무의식에 조정되면 변화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 쉬워진다가 아니라 쉬워진다. 아무래도 집단 무의식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한편 같이 강의 듣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친분을 쌓다 보면 성공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 사람 뭐뭐 해서 성공했대. 그 사람 뭐뭐 해서 얼마 벌었대. 같은 소리를 듣는 것 역시 큰 자극이 된다.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 강의가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학습력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이다. 그렇죠? 학습력이 높아지죠. 예. 온라인 시대에도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건 이 때문이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체성을 바꾸거나 최초의 실행이 중요하다. 오늘 당장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하나씩 신청해보자. 딱 한 번의 시도와 도전이 어려운 법이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실행해 보길 바란다. 꼭 할 수 있는 행동 지침도 줘요. 젊은 친구. 너무 좋죠. 네, 볼게요. 온라인 강의, 클래스 101, 타인, 라이프 해킹 스쿨, 클래스 유 등 정말 많은 사이트가 있다. 한번 둘러보며 이런 공간들이 있구나를 느껴보자. 그쵸? 네. 어, 그 유튜브에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런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는 나는 과거에
온, 오프, 믹스 등 앱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했다. 5년 전쯤 마케팅 대행사 만들기, 인스타그램 홍보하기, 작가 되기 등 강의를 들었고 정체성 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청님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강의를 어디서 하는지 서칭해보고 참여해보자.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도 오프라인 강의의 일종이다. 이외에도 소모임, 문토, 당근마켓 등으로도 강의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데 가서 찾아보라고 또 추천해 주는 것. 이런 것들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임들. 처음에는 내가 이 분야에서 해야 되겠으면 이 분야에 몰입 시간이 없으면 이 분야에 내가 해야 되는 거 베라 플랫폼이다. 그럼 베라 플랫폼에 집중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쪽 한 분야에 듣고 그리고 나서 또 듣는 거 점차적으로 필요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전에도 그랬어요. 의식 수업을 듣다가 다른 걸 막 들으면은 헷갈린다.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완전 집중적으로 쭉 들어. 그죠? 완전히 듣다가 인제서 다른 데 세상에 조금,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곳에 보면 어떤 핵심적인 걸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하나를 딱 정통으로 딱 듣고 그 기준을 가지고 들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의도 어쨌든 오프라인, 온라인에 이런 강의들,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청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블로그도 써보고 인스타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5년 전쯤에 마케팅 대행사 만들기. 그죠? 마케팅 대행사.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인스타그램 홍보하기, 작가 되기. 그런 강의들을 찾아서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되게 존경스러운 젊은 친구예요. 네. 또 볼게요. 네.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젊은 부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도 너무 궁금해요. 5가지 공부법을 정리한 후 30대 전후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여 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들은 아래 세 개의 범주에 들어갔으며 예외는 없었다. 그렇죠. 예외는 없었대요. 첫 번째, 좋은 유전자와 환경을 타고난 경우가 있어요. 타고난 머리가 좋은 그룹이 있다. 두뇌와 실행력이 넘사벽인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 자유에 이른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이 태생적으로 갖춰진 사태라고 할 수 있겠다. 역행자 7단계가 미리 이미 정해진 경우. 근데 이것도 전업의 복 때문에, 뿌린 복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업의 뿌린 복. 이게 모든 것들이 전업에 뿌린 복, 전업에 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7단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7단계를 모델이 태생적으로 갖춰진 사례? 태생적으로? 그죠? 태생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죠? 태생적으로 갖춰진 사례는 이게 윤회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윤회설에 전에 했던 게 또 돌고 도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났던 게 또 돌고 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에 했던 거라는 거죠. 어제 제가 너무 저 이제 이거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수다 떨 일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좋은 유전자와 환경을 타고난 경우는 내일 다시 읽을게요. 어제 이제 집에 어제 8시 넘어서 들어왔나? 이제 점심 먹고 그러고 이제 와서 들어왔는데 와서 제가 이름을 프로그램을 잘 모르겠네.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요. 저희 남편이 처음 본대요. 자기도 맨날 그 뭐야.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보시다가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보고 하다가 어제는 다른 프로그램을 틀었는데 그 장윤정 딸 있잖아요. 연우하고 하영인가? 그 나오는 애들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 무슨 아이들의 뭐 사생활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어제 틀어놓은 거야. 근데 어제 그거 되게 그 장윤정 씨가 애들이 그 도경환 씨가 애들을 되게 엄마는 되게 바쁜데도 늘 소통하고 왜 늘 엄마 이제 아빠가 굉장히 잘 키우더라고요, 애들을요. 그게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이제 어릴 때 되게 많이 봤고 요새는 그것도 볼 시간도 없고 안 보거든요. 근데 어제 5명의 아이가 홍콩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 걔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 도경한 아들이 리더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동갑자리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대요. 뭐 친한 여자애가 또 있어요. 여자애가 여자애는 좀 더 성숙하더라고요. 동갑이더라고요. 그 여자애랑 그다음에 동생 둘, 그 여자친구의 동생, 그다음에 그 하영인가요? 하영인가 하영인가 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다가 그 동물원하고 있는데 어떤 파크랜드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가기 전에 지하철을 타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다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제 네 명이 지하철을 통과를 했거든요. 카드에다 돈을 똑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딱 이제 통과를 하는데 이제 돈을 현금을 집어넣고 쓰는 카드인가 봐요. 네 명이 다 통과를 해서 지하철을 통과했는데 하영이만 삐익해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삐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애들이 진짜 다시 빠져나와요. 애가 하나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들었나 딱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35, 뭐 5불인가 뭐 얼마가 마이너스 30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왜 너는 그 너만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뭐냐면 얘가 그 파크랜드 갔을 때 그 어떤 동물들한테 먹이 주는 기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새는 기부하는 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새 이렇게 왜 기계가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다 먹이 주는 거, 자동 기부하는 거, 기부하는 거 얘가 엄마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엄청 많이 하니까 그걸 보고 어제 너무 이제 그게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엄마가 굉장히 많이 기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부하는 사람들, 이 자청님도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진짜 참 그런 걸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애가 자동적으로 먹이 기부하는 거에 찍 카드를 대가지고 기부를 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마이너스인 거야. 똑같이 돈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보고, 야, 얘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어 잘하는 애가 옆에서 이제 막 오빠들이 뭐라고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돈이 쓸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기부를 해야지. 왜 기부를 그렇게 하느냐. 네가 쓸 거는 남겨놓지도 않고 기부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막 잔소리를 막 드르르르 막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어떻게 애가 엄마가 맨날 기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봐서 그래. 그냥 기부하는 거에 자연스러운 지혜를 하영이는 되게 잘 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태생적으로 갖춰진 사례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그렇게 또 부자 엄마를 만나게 되는 게 아마 그때 그 장윤정이 그 토끼토끼한가 무슨 뭐 하여튼 그 노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둘째 딸한테 주고 싶은 선물로 만든 거거든요. 그 제작하고 노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오늘 5억 들었다 그러던가 뭐 꽤 많이 들었다는 걸 얘기 들었는데 진짜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지 해줄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엄마한테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주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해주지 않지? 하다 보면은 네, 계속, 네, 다음 생에도 더 지금보다 못한 환경에 자꾸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못한 환경에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부하고 도와주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어떻게 또 베풀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또 오늘도 한번 월요일이죠. 8월 초고요. 월요일이에요. 나는 이 책에서 딱 봤을 때 이제 30분이 넘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여기 이제 저자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맨 위에 여기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라는 거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8월에도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또,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행하는 거, 네,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